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와 환경 강의를 함께 공부할 한양여자대학교 ESG 연구소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치 ES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환경은 ESG에 대한 기본 정보, 기본 이해, 또 기본 개념들을 함께 공부하고요. ESG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환경적 요소가 ESG와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환경적 가치를 구현하고, 또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새로운 가치 ES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G 경영의 의미, 그리고 ESG 경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하시면 먼저 ESG 경영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SG 경영이란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렴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경영의 기준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ESG 경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ESG는 경영 영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알파벳 첫째 글자를 따서요, ESG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쭉 유지되는 것을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념적인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현 세대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에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쓴 글 같이 보시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기업이 현 세대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 핵심 요소가 일단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거죠. 그럼 조금 여러분 어떤가요? 정의를 내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는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 친환경 경영을 의미합니다. 친환경 경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그 해당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그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두 번째, 사회 책임 경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그러니까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지배 구조가 그렇죠.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민주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수결의 원칙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또는 지금 학교를 다니시면서 반장을 누굴 뽑아야 될지, 또는 소풍을 어디를 가야 될지, 또는 학급에서 있었던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보통 손을 들어서 결정하거나 투표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만이 아닙니다. 투표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타협과 협상, 그 다음에 대화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즉, 대화와 협의를 마친 이후에 타협과 협상을 하고요. 타협과 협상을 마친 이후에, 그렇죠, 그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해결되고요. 그게 되지 않을 때
민족 의사결정 구조인 그 마지막 단계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환경 경영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환경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쭉 설명했듯이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국어원에서는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을 의미한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ESG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경영을 의미해, 사회 경영을 의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 경영. 이 투명 경영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경영이겠죠. 밀실 경영이 아니라 몇몇 그 사주, 몇몇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 경영이죠. 그러면 비슷한 맥락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SG 경영의 기본 정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영을 해야 되고 사회 책임 경영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개념이 섰죠? 예,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ESG가 어디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그렇죠. ESG는 먼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7년도에 이런 고민들이 일었던 거예요. 우리 선진국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산업혁명을 거쳐서 정말 급진적인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나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선진국만을 위해서 발전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개발도상국, 중진국, 후진국들은, 또 이제 저개발 국가들은, 또 이제 최빈국들은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발전하지 맙시다. 우리만 발전하지 말고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틀과 구조를 만들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호소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죠. 현재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빈곤과 인구 증가가 심각하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너무 위협적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파괴의 위험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 방향으로 우리 전체 선진국이, 전 지구가 턴해야 된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논의가 강렬하게 일게 되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전 지구가 함께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8가지 항목의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발전 목표 안에는 지역 간의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의 제한적 접근이라는 이 세 가지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 항목의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 지구가 함께 지켜야 될 새천년 발전 목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거야, 이 8가지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새천년 발전 목표를 열심히 추진하고 국가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이 새천년 발전 목표가 착착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살펴봤더니 정부 중심의 또는 선진국 중심의 새천년 발전 목표 이행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를 보냅니다. 기업들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기업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이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들이 제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투자회사의 투자 원칙을 바꾸면 기업은 제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서 ESG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유엔의 새천년 발전 목표 이후에 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전 지구가 함께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ESG가 도입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후에 2015년도에 이제 2000년도에서 2015년도, 그러니까 15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15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지구가 함께 추구하고 추진해야 될 목표를 설정합시다라는 논의가 일었고요.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수렴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던, 그 만드는 거에 총괄 책임을 졌던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설정하는데요. 17개의 목표, 169가지의 세부 목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됐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유엔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점점 확장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G20,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20개 국가 내에 금융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또 이 금융안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를 공개하자. 그거는 정부든 아니면 기업이든 민간 단체든 간에 그 해당 그 조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거를 공개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런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3,4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후 요인을 정량화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불편한 요소들, 또 기후변화에 요인을 주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선택해낼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경영 전략 측면, 위험 관리 측면, 또 지표와 기후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은 감축해야 되니까 그 해당 감축 목표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 기록을 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G20 산하의 금융안전위원회에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를 만든 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 국가적, 전 지구적 아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또 예산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거죠.